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그만 내야 되는데 야식만 안 먹어도 살이 빠지고 10년은 젊어 보이겠다,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 습관은 좀처럼 고치기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바꾸지 못했던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나쁜 습관 바꾸는 3가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습관을 바꾸는 것을 시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내가 습관을 바꿨을 때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걸 먼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업종 특성상 많은 아내분들을 코칭하다 보면 아내분들께서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 습관인 것처럼 보이는데 남편 눈치 때문에,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나의 어떤 습관이 문제고 이걸 고쳐야만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아내분들께서 남편과 관계가 개선되려면 꼭 고쳐야 하는 나쁜 습관들과 행동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습관을 바꾸는 게 남편과의 관계에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그렇게 아내분들께서 노력하는 모습을 남편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습관이 바뀐다면 바뀌었을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바꿔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서 꾸준하게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니까요. 이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언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습관에 대해서 후회하는 시간이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이미 화를 다 낸 다음에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네,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버렸네? 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아이에게 화를 내기 전에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의식적으로 해볼 수 있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스스로 기존의 습관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습관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언하기입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하나는 내 습관적인 행동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이득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아이에게 화내는 건 아이에게는 심각한 공포로 작용을 하고 아이가 나와 있는 것 자체를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거나, 내가 아이에게는 지금 화를 내지 않으면 나는 화낸 것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선언을 해볼 것인가, 이건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선언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과거의 습관보다는 우리가 현재 바꾸려고 하는 행동, 멈추려고 하는 행동에 무게를 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극을 없애는 겁니다. 코로나 후유증 중에 하나가 미각과 후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하기 어려운 다이어트도 코로나 후유증을 까딱 잘못 겪으면 쉽게 해버릴 수 있는 거죠. 미각과 후각을 잃기 전에는 음식이라는 건 엄청나게 우리에게 강렬한 자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극을 더 이상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니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습관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자극이 딱 주어지면 그때 촉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자극들을 피해버리고 치워버릴 수 있다면 우리의 기존 습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우리가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유발하는 자극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내 현실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SNS 아이디를 삭제하고 어플을 지워버리세요. 남편이 너무 꼴 보기가 싫어서 우리가 계속 화를 낼 것 같다거나 안 좋은 표정을 보일 것 같다면 오히려 각방을 쓰면서 남편을 한 번이라도 돌보는 게 화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습관을 바꾸는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꾸준하게 반복되어야 되죠. 다만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게 되면 꾸준히 반복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해두는 거죠. 엄마가 화를 내는 것 같으면 웃으면서 엄마 화났어? 라고 한번 말해줄래?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두면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화가 나더라도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화났냐고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는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왜 내가 이런 도움을 청했지? 라고 후회스럽기도 할 거예요. 약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막무가내로 내 감정을 쏟아내기는 앞으로 쉽지 않아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쁜 습관 없애는 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방법들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해보시고 꾸준히 반복해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막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실천을 해보세요.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영상에 댓글로 적어서 선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